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얼큰한 순대국밥? 김치찌개?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계산대 앞에서 카드 내밀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진짜 물가 미쳤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솔직히 이 생각 하루에 한 번은 하시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든 세상이니까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20,000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비싸다 비싸 하면서 투덜거리고 나온 그 식당 사장님은 지금 카운터 뒤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울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A김 부장님, 밥값이 12,000원인데 사장님이 왜 울어요? 엄살 아니에요? 아니요. 엄살 아닙니다. 단언컨대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폐 기능, 이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흡기가 떼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자영업자들 힘들대요, 떡볶이 좀 사주세요 같은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몸뚱어리에 모세혈관 밖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고 있다는 아주 살벌한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이 핏줄이 터지면 그 피는 결국 누구한테 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갑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자영업 몰락의 실체, 그리고 이 사태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승자꽃가 누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내 지갑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시계바늘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하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죠.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지금 2026년의 위기가 이 둘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쉽게 딱 잘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1997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정말 비극이었지만 일종의 가와 슬픈 낭만 각이라도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던 우리 아버지들이 등 떠밀려 나와서 퇴직금 털어 치킨집 차리고 호프집 차렸습니다. 자영업의 폭발적 팽창기였죠.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치킨 사 먹을 돈은 있었습니다. 아빠 월급은 잘렸어도 나라 전체가 망한 건 아니었으니까 슬퍼도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기울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에너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2008년은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죠. 이건 외부에서 날아온 돌멩이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겁먹고 지갑을 닫았지만 정부가 돈 풀고 금리 확 낮추면서 금방 회복했습니다. 일종의 가벼운 찰과상 아니었던 겁니다. 약 바르면 낫는 상처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은 다릅니다. 제가 감히 진단컨대 지금은 복합적 장기 괴사 단계입니다. 살이 천천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손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독약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첫째, 고금리라는 독이 뼈를 때립니다. 둘째, 인구 절벽으로 손님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셋째, 배달앱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빨대를 꽂아서 남은 피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퍼펙트 스톰, 아니 퍼펙트 킬링 필드 캅더가 골목 상권을 덮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통계청 숫자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뉴스에서 앵무새처럼 떠들죠? GDP 성장률 2% 달성했다, 이 수출이 호조다. 여러분, 그거 다 반도체 착시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머리통 멀쩡해서 눈도 깜빡이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 팔다리 자영업 내수는 괴사가 와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라는 양반들이 머리가 멀쩡하니 이 환자는 건강합니다 라고 진단서를 쓰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땅값 제일 비싸고 돈 잘 버는 직장인들 쏟아져 나오는 곳 아닙니까? 점심시간 12시 반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줄 서서 먹던 식당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직장인들이요? 다 어디 갔나 봤더니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거나 도시락 싸와서 회사 휴게실에서 먹습니다. 연봉 1억 받는 과장님도 15,000원짜리 점심이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재료비 올랐지, 알바비 올랐지, 월세 내야지,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임대 문이 딱집니다. 예전에는 홍대나 강남 1층 상가가 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권리금만 몇 억씩 하던 자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6개월, 1년 넘게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어려운 말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라고 하지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상권의 슬럼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안 낮춰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렌트프리
공짜 임대를 3개월 줘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어와서 장사해봤자 망할 게 뻔하니까요.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미 계산 끝내고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렇게 퉁치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태의 주범 3가지 킬러를 지목하겠습니다. 첫 번째 킬러 이 샌드위치 압착 마진 스퀴즈입니다. 지금 자영업 사장님들은 거대한 프레스 기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비용의 압박말이 누릅니다. 상추값, 밀가루값, 식용유값 안 오른 게 없죠. 거기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영업은 고정비 싸움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냉장고는 돌려야 하고 에어컨은 켜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자영업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식재료비가 20%도 오르면은 메뉴 가격을 20% 올려야 본전인데 손님 끊길까봐 10%밖에 못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마이너스 마진 구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고금리에 칼날폰이 찌릅니다. 코로나 때 일단 살고 보자 해서 빌린 돈, 그 이자가 지금 2배, 3배가 됐습니다. 매달 25일만 되면 사장님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매출 정산 들어오기도 전에 이자 빠져나간다는 문자가 먼저 오니까요. 버는 족족 은행 갖다 바치기 바쁩니다. 두 번째 킬러, 이게 진짜 악질인데 바로 플랫폼 봉건제 플랫폼 퓨더리즘입니다. 여러분 배달앱 쓰시죠? 편하고 좋죠. 저도 씁니다.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현대판 지주, 랜드롯, 깬나 다름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소장농들이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지주한테 쌀 절반 떼어주듯이 지금 사장님들은 플랫폼에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를 떼어줍니다. 매출은 늘었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10,000원 팔면 재료비 빼고 3,000원 남았습니다. 지금은 배달 앱으로 10,000원 팔면 수수료 떼고 배달비 떼고 깃발 꽂는 광고비 떼면 사장님 손에 얼마 쥐어지는지 아십니까? 500원 남을까 말까 합니다. 제주는 곰 부리고 돈은 왕 서방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보고 점잖게 비대면 서비스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디지털 수탈벌입니다. 골목 상권에 부가 플랫폼 본사가 있는 강남 빌딩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세 번째 킬러, 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금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100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전원한테 현찰로 2,200만 원씩 쥐어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싹 다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빚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빚의 안질 말합니다.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게 하나 더 내서 대박 터트려야지 하고 빌리는 감투자형 부채 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번 달 직원 월급 줘야 하는데 월세 낼 돈이 없는데 하면서 빌리는 가리고 생계형 부채, 이걸 배드뎁하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숨만 쉬려고 빌린 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때 상환 유예해줬던 그 약발이 2025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돈 갚으세요 하고 들이닥치는데 갚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26년 연쇄 부도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가가 텅텅 비어도 월세는 안 내려간다고 했죠. 여기서 고개 갸웃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김 부장, 건물주가 바보도 아니고 공실로 놔두느니 월세 좀 깎아서라도 사람 채우는 게 이득 아니야?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괴물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왜 거리가 유령 도시가 되는지. 건물주가 월세를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깎아준다고 칩시다. 그럼 건물주 손해는 매달 100만 원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의 자산 가치 박살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가 건물 가격은 철저하게 수익률로 계산되거든요. 월세 수익이 20% 줄어들면 건물값도 순식간에 몇억, 몇십억이 증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건물주들도 다 대출 끼고 샀잖아요. 건물값이 떨어지면 은행 귀신같이 알고 전화합니다. 고객님, 담보 가치가 하락하셨네요. 대출금 일부 당장 갚으세요. 이를 전문 용어로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월세 좀 깎아주려다가 은행한테 목덜미 잡혀서 현금 몇 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주들은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임대문이 종이만 붙여놓은 채 장부상 가격을 방어하며 버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좀비 건물 학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건물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 뒤에 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청년 사장님들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취업문 좁으니까 내 사업하겠다며 뛰어듭니다. 근데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 유행 타는 아이템 소자본 창업에 몰립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그리고 최근에 탕후루까지 반짝 떴다가 1년도 안 돼서 우르르 사라지는 이 프랜차이즈의 무덤들, 이게 다 우리 청년들의 피눈물입니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 가맹비 3천만 원 빚내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유행 끝나면 권리금은커녕 철거 비용이 없어서 야반도주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위험한 도박판을 깔아준 겁니다. 사장님 되세요, 혁신하세요라고 꼬드기면서 실패에 대한 안전망은 하나도 안 만들어놨죠. 결국 거리에 남는 건 뭡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니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뽑기 방뿐입니다. 사람 냄새나고 개성 있는 가게들은 다 밀려나고 기계들만 돌아가는 삭막한 거리. 이게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풍경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거리는 더 이상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 재밌다고 했던 그 활기찬 골목 문화가 소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실퍽이죠. 상황이 이 정도로 꼬여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청년 실업 문제가 뱀처럼 엉켜서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경제는 항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울고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 몰락 사태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패자반은 명확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그리고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3억 털어서 치킨집 차렸다가 2년 만에 빈털털이 돼서 나오는 분들, 이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중산층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승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인가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든 흥하든 거래가 일어나는 한 그들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 더 하셔야죠 하면서 돈을 더 법니다. 전쟁터에서 무기 파는 상인이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부자들과 외국 자본 못지않습니다. 자영업이 망하면 상가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죠? 지금 꼬마 빌딩 상가들이 헐값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줍느냐? 현금 빵빵한 자산가들이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줍고 있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에 사서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팝니다.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좀 아픈 얘기인데 달러와 미국 주식던입니다. 한국 내수시장이 박살나니까 똑똑한 돈 펀들은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엔 미래가 없다, 성장판이 닫혔다 하면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갑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국내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은 환차익까지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자영업이 지옥일까요? 미국이나 일본도 힘들다던데 아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OECD 선진국 평균 자영업 비율이 18% 수준입니다. 미국은 6%대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20%가 넘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사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옆집이 치킨집인데 그 옆에 또 치킨집이 생깁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붕어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러니까 치킨 게임가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50대에 회사에서 밀려나면 명예퇴직, 갈 곳이 없습니다. 경비원 아니면 치킨집 선택지가 두 개뿐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러 자영업으로 내몰린 겁니다. 자영업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겁니다. 이걸 생계형 밀어내기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더 섬뜩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자영업자들은 망하면 그냥 신용불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2배로 같은 파산보호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다시 월급쟁이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요? 한국 자영업자 대출의 대부분이 뭐랑 엮여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담보 잡고 가게 차린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가게가 망했습니다. 대출 못 갚죠? 그럼 은행은 가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살고 있는 집벌을 경매로 넘깁니다. 사업 실패가 곧장 가정 파괴부로 이어지는 구조. 아빠가 가게 망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구조. 이게 한국형 자영업 위기의 진짜 공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의 핵폭발입니다. 자영업자 600만 명입니다. 4인 가족 치면 2,40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 무너지면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결국 국가 재정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폭등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답이 나옵니다. 막연한 다 잘 될 거야 같은 희망 고문은 집어치우겠습니다. 김 부장 스타일대로 냉정하게 결론 내립니다. 정부는 지금 이자 좀 깎아줄게, 망이 좀 늘려줄게 하면서 진통제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통제로 될 단계가 아닙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질서 있는 퇴장범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철거비, 대출 일시 상환 없어서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빚더미에 깔려 죽지 않고 깨끗하게 망하고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갈 수 있게 퇴로 차크를 열어줘야 합니다. 재취업 교육, 폐업 지원금, 이게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플랫폼 규제, 이거 쇼쇼 말고 진짜로 해야 합니다. 혁신도 좋지만 상생이 안 되는 혁신은 그냥 착취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든가 아니면 공공 플랫폼을 제대로 키우든가 해야 합니다. 제주는 사장님이 넘고 돈은 앱이 챙기는 구조. 이거 안 바꾸면 골목 상권 다 죽고 결국 소비자도 배달비 1만 원 내는 시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입니다. 지금은 현금 바르 이 왕인 시대입니다. 빛나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영업? 정말 남들이 흉내 못 낼 기술 있는 거 아니면 지금은 참으십시오. 지금 창업하는 건 불난집에 기름통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단골 식당 있으시면 가셨을 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힘내세요. 인사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십시오. 그분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연대이자 인간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방파제였습니다. 기업에서 밀려난 사람들, 은퇴한 가장들을 받아주던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그 방파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물살이 덮치면 그 뒤에 있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은 다음 시간에 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돌아오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니까요.